평생을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끝나면 노년에는 편안한 쉼이 주어질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러면서도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켜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갑니다. 이런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정약용 지혜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한 줄 남겨주시고 다산의 가르침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귀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남에게 천대받지 않으며 미리 준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가르침을 따라 노년을 품격 있게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존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모든 일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으니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기보다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의 상태를 살피고 어떤 작물이 이 토양에 맞는지를 헤아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노년의 삶을 설계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과 무엇보다 마음이 원하는 바를 차분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쩐지 삶의 마지막 정거장에 내려지는 듯한 쓸쓸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으시곤 합니다. 물론 요양원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중한 돌봄의 공간임에 틀림없지만 아직 스스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아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내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다산 선생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품격 있는 삶의 시작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하시는 곳은 바로 시니어 레지던스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입니다. 이곳은 요양원처럼 병원의 느낌이 나는 곳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품격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함께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야말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선택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 선생께서 강조하셨듯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닥쳐서 허둥지둥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노후의 주거를 미리 살펴보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효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지혜로운 처신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자식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자식의 삶을 옥죄거나 혹은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 한다면 이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이 하늘 높이 오르려면 줄을 적당히 풀어주어야 하듯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처신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생각은 효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해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적절한 주거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나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도 마음이 놓이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키우고 만났을 때의 기쁨을 더해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부모된 자의 도리는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역으로 부모 또한 자식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유지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노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동시에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로, 간섭이 아닌 배려로 자식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시길 바라며 그 첫걸음이 바로 현명한 노후주거 선택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야말로 노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니 노후의 주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서로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원하는 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분은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어 하시는데, 다른 한 분은 도시의 편리함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한쪽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양쪽의 바람을 모두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데,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교회형 시니어 레지던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하시면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돌봄을 받으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한 분의 건강이 먼저 나빠지더라도 같은 시설 내에서 케어 등급만 달리 받으며 계속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이별의 두려움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만 단둘이 집에 계실 때보다 다양한 이웃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만 의존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경험담도 많이 들려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부부의 도란도란한 대화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이라 하셨으니 노후 주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르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바람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해 보시며 둘 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함께 내리는 결정이야말로
어떤 선택이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에도 주변의 수많은 의견들에 휘둘리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물이 맑고 시원하듯 침묵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더욱 깊이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노후 주거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니어 레지던스 외에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시니어 공동체 마을이 있고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 사시는 셰어하우스형 주거도 있으며 농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며 사시는 귀촌형 공동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지를 차분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경청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미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선택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직접 찾아가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얻는 정보도 물론 유용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만큼 생생하고 진실된 정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만 물으시지 마시고 힘든 점이나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여쭤보시면 더욱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귀를 열고 입을 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 하셨는데 노후 주거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의 의견도 물론 들어보시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으로 내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니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천하에 나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정작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어서만큼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안심을 주고 나아가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시니어 주거 시설을 선택하시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동시에 온 가족을 위하는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갖추어진 시니어 레지던스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운동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서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악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며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여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시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사람은 늙어가면서 더욱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배움에는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이 바로 오늘이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더욱 귀하게 대하시며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의 경험이 쌓인 만큼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하는 건 역시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하시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노후 주거를 알아보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주 비용과 월 관리비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해 보셔야 하며 무엇보다 그곳의 분위기가 본인의 성향과 맞는지를 직접 방문하여 느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시니어 주거 시설에서 체험 입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며칠간 직접 그곳에서 생활해 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입주해 계신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곳의 진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으니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는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시되 최종 결정은 자신감 있게 내리시는 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처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노년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긍정의 언어를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어쩌면 스스로에게 건네는 부정적인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자격이 있고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선택의 폭이 좁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시는 것이 다산 선생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셨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선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에게는 그 시작을 아름답게 열어갈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 내가 선택한 곳에서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면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여생을 귀하고 평온하게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지혜 인생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